이번 시간에는 제도할 때 사용되는 좌표와 스냅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기본 그리기 기능을 사용하여 간단한 객체를 그려보고 선 기능으로 사각형을 그려보며 좌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경의 모눈에 마우스를 고정하는 스냅과 이미 그려져 있는 객체의 특정 지점을 찾아주는 객체 스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학습을 완료하면 기본 그리기 명령을 사용하여 선, 원, 사각형, 다각형의 기본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크기와 형태로 그리기 위해서는 좌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선으로 간단한 사각형을 그려보면서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좌표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확한 길이와 형태로 그리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도면의 특정 좌표, 이미 그려져 있는 객체의 특정 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구속시키는 스냅과 객체 스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 기능을 활용하여 더 쉽게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내용에 따른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번 차시의 요약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단축키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번 시간에 사용되는 단축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이번에는 간단한 기본적인 선, 원, 사각형, 다각형을 그리는 기능을 한 번씩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리는 명령어는 라인이며 단축 명령어로는 알파벳 L만 입력하면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능이 실행되고 마우스 커서를 화면의 원하는 지점에 클릭할 때마다 두 점을 잇는 선이 그려집니다. 자유롭게 임의의 지점을 클릭하며 선을 그려봅니다. 작성이 끝나면 키보드의 엔터키 혹은 ESC 키를 입력하여 명령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오토캐드의 리본 메뉴 중 그리기 패널에는 7개의 버튼이 있으나 원 기능처럼 화살표가 같이 화면에 나타난 버튼이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을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며 화살표를 눌러 확장하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사용한 기능이 대표 버튼으로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원을 그리는 명령어는 서클이며 단축 명령어로는 알파벳 C만 입력하면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다음과 같이 원 아이콘을 클릭하면 원에서는 선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명령행에 표시됩니다. 이 옵션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해당하는 단축키를 타이핑하면 기능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쉽게 아무 지점이나 클릭하면 그 지점이 원의 중심점이 되고 반지름을 숫자로 입력하거나 마우스를 적정 지점으로 가져간 후 클릭하면 원이 그려집니다. 선을 사용해서 그리는 객체들 중 자주 그려야 할 객체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입니다. 때문에 이 기능은 따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은 렉탱이며 단축 명령어로는 알파벳 REC를 타이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직사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기능이 실행되고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명령행에 나타납니다. 마우스로 화면의 두 지점을 선택하여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임의의 지점을 클릭하여 사각형을 그려본 모습입니다. 정사각형은 정다각형을 그리는 폴리곤 명령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기능을 사용해도 쉽게 그릴 수 있지만 정오각형, 정육각형 등은 그리기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정다각형을 그리는 기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로는 폴리곤, 단축 명령어로는 알파벳 POL을 입력하면
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에서는 직사각형 버튼의 오른쪽에 위치한 화살표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다각형 버튼을 사용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다각형을 그릴 때에는 일단 정 몇 각형을 그릴 것인지 변의 수를 먼저 입력합니다.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나뉘는데 정다각형은 원에 내접, 외접하는 다각형을 제도하는 설정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변의 길이와 방향을 입력해서 다각형을 작성하려면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원이 내접인지 외접인지를 선택한 후 반지름을 숫자로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클릭하면 작성이 됩니다. 그럼 내접을 선택한 경우와 외접을 선택한 경우를 모두 사용해보며 비교해봅시다. 그럼 선, 원, 사각형, 호를 그리는 방법을 통해 오토캐드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이나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본 메뉴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그리기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한 객체를 그려보며 오토캐드에 쉽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 알아본 것처럼 오토캐드는 초보자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필요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명령어, 단축명령어, 단축키, 도구막대, 리본, 팔레트, 기타 등등의 다중 인터페이스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처음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간단한 객체를 그려보면서 한 걸음 다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캐드의 리본 메뉴 중 그리기 패널에는 총 7개의 버튼이 위치해 있는데 이 메뉴를 확대해보면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 들어가 있는 기능들 중에서도 화살표가 붙어있는 기능의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원을 그릴 때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총 6가지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맨 위에 있는 중심점, 반지름, 중심점을 입력하고 반지름을 입력하는 값으로 원을 그리는 기능이 기본값이고요. 때에 따라서 뭐 2점을 지나는 원, 3점을 지나는 원, 아니면 3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이렇게 특정 원을 한 번에 그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 옵션을 활용을 해서 쉽게 더 객체를 그릴 수가 있고요. 순서대로 가장 쉬운 선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리는 명령어는 명령어로 line, L-I-N-E 이 4글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자주 쓰다 보니까 단축 명령어로 L만 타이핑하고 엔터를 눌러도 선을 그리는 라인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버튼으로 사용을 하려면 선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주면 기능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이 선이란 기능은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이라 마우스로 클릭하는 지점을 이어서 직선을 그려줍니다. 선을 다 그린 뒤에는 명령이 끝났다 라는 뜻으로 ESC나 엔터나 스페이스바 셋 중에 하나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해주면 끝납니다. 다시 한번 선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고 원하는 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클릭, 클릭, 클릭 해주면 선이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는 명령은 Circle입니다. C-I-R-C-L-E 그리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 명령어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축 명령어는 C입니다. C를 타이핑하고 엔터를 누르면 원을 그리는 기능이 실행이 되고 리본 메뉴에서 마우스로 클릭해서도 원을 그리는 명령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을 그리는 명령은 버튼으로는 이렇게 여러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명령어로 타이핑을 해보면
중심점과 반지름을 입력하는 맨 위에 있는 버튼이 기본값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다른 다양한 기능들은 명령행에 나타나는 옵션을 활용해서 작성하는 기능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저 옵션 값까지 타이핑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버튼들입니다. 이 다양한 옵션들을 사용을 해서 반지름 대신 지름값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세 점을 지나는 특정 원을 그리거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점을 마우스로 클릭한 뒤에 반지름을 물어보는데요. 반지름 값을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도 되고 적정한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클릭해주면 원이 그려집니다. 이 원을 다른 타입으로 그리려면 예를 들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작성을 하려면 버튼으로 누른 뒤에 순서대로 3개의 점을 마우스로 입력해주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작성이 되고요. 이 명령어로 사용을 할 때에는 옵션 값인 3점, 이 3점을 마우스로 클릭해주거나 안에 들어있는 숫자 3 알파벳 P를 타이핑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을 사용한 객체들 중에 아마 자주 그려야 될 게 직사각형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은 따로 기능으로 빠져나와 있는데요. 직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는 rectang, R-E-C-T-A-N-G 혹은 rectangle, G-L-E까지 입력을 해도 이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이 실행이 되고요. 단축 명령어로는 앞에 세 글자 R-E-C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직사각형을 그리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버튼으로 사용하려면 그리기 쪽에서 직사각형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줍니다. 이 직사각형을 그리는 기능에도 하위 옵션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못따기, 고도, 못깎기, 두께, 폭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주로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모서리를 어떻게 둥글게 처리를 할 거냐, 각지게 처리를 할 거냐, 그리고 선을 그리는데 폭은 그 선의 두께는 얼마로 세팅을 할 거냐, 뭐 그런 값들을 입력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릴 때는 굉장히 쉬운데요. 두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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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주면 직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다각형을 그리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직사각형 말고도 다각형을 그려야 되는 게 이 정사각형을 가끔 아니면 정육각형을 그려야 될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일반 다각형은 뭐 특정 규칙이 없기 때문에 직접 선으로 그려야 하지만 정다각형의 경우에는 규칙이 딱 정해져 있죠. 각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정다각형마다 뭐 내각의 합이 얼마, 외각의 합이 얼마 뭐 이렇게 각도가 정해져 있어서 정몇각형을 그리는 기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폴리곤이라고 하고요. 명령어로는 P-O-L-Y-G-O-N 폴리곤 이걸 타이핑을 하거나 앞에 세 글자 P-O-L만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정다각형을 그리는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리본 메뉴로는 이 직사각형 돼 있는 확장 버튼을 클릭한 뒤에 폴리곤을 클릭을 해줘야 되고요. 이 폴리곤을 작성하는 기능은 먼저 정몇각형을 그릴 건지를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정육각형을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6을 타이핑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번에는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이 미리 보기 기능의 미리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폴리곤이라는 기능은 어떤 원의 외접 혹은 내접하도로 그리는 값이 기본 값입니다. 근데 이 원의 외접 아니면 내접으로 그리다 보니까 정칠각형, 팔각형인데 각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기가 조금 힘듭니다. 정칠각형, 팔각형에
그 다각형이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이 한 변의 길이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줄 수가 없는데요. 그럴 때에는 이 모서리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 내접, 외접하는 정육각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내접할 거냐 외접할 거냐를 물어보게 되고요. 내접을 선택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중심점에서 반지름 값이 마우스 커서 위치까지가 이제 반지름으로 인식이 돼서 자동으로 커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그려질 건지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정육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외접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외접으로 그릴 때도 똑같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는데 내접으로 할 때랑 외접으로 할 때랑 따라다니는 위치가 조금 다르죠. 이 내접으로냐 외접으로냐 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능을 여러 번 사용해 보면서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특정 변의 이 모서리 한 변의 길이의 특정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모서리를 클릭해주고 첫 번째 모서리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두 번째 모서리의 끝점을 거리값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정된 정칠각형, 백악형, 다양한 각형을 자동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써보신 것처럼 이 오토캐드는 굉장히 간단한 구성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만 사용을 한다면 도면을 제도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밖에 안 되죠. 어떤 정확한 치수를 가진 사각형, 정확한 치수를 가진 선을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는 단순 객체 아니면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이어서 정확한 의도대로 정확한 길이와 정확한 방향으로 객체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의 선 기능을 사용하여 사각형을 그려보며 정확한 좌표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캐드의 가장 기본 좌표는 절대 좌표입니다. X축과 Y축이 만나는 0,0의 원점을 기준으로 모눈이 화면에 구성되어 있고 모든 지점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이 좌표를 절대 좌표라고 합니다. 모든 좌표를 외워서 객체를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대 좌표라는 좌표계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원점에서 가로로 40, 세로로 20인 사각형을 절대 좌표로 그릴 경우 첫 번째 점으로 원점인 0,0을 입력하고 세로로 20 이동한 좌표인 0,20을 입력합니다. 0,20에서 X축 방향으로 40 이동한 40,20의 좌표를 입력하고 마지막 꼭지점인 40,0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점의 좌표인 0,0을 입력하면 사각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절대 좌표를 사용할 경우 모든 좌표점을 미리 계산하고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 좌표라는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상대 좌표는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점을 임시 원점으로 지정하는 좌표계로 앞서 그렸던 사각형을 상대 좌표로 그려보면 첫 번째 점으로 원점을 입력하고 세로로 20 이동한 좌표인 0,20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한 좌표에서 가로로 40 입력한 좌표값인 40,0을 입력하고 이 점에서 아래로 20만큼 이동한 좌표인 0,-20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40만큼 이동한 좌표인 마이너스 40,0을 입력하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절대 좌표보다 사용하기 쉬운 상대 좌표가 오토캐드의 기본 좌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런 값을 입력하지 않고 좌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상대 좌표로 인식되는데 절대 좌표를 이따금 사용할 경우에는 좌표 앞에 샵을 입력하여 절대 좌표라는 신호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 좌표 100,100을 입력하려면 샵 100,100을 입력해야 합니다.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를 섞어서 10,10의 점에서 가로로 30, 세로로 10인 사각형을 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선 버튼을 누른 후 첫 번째 점으로 절대 좌표인 10,10을 입력합니다. 10,10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오른쪽을 30의 길이를 가진 선을 입력하기 위해 좌표 값으로 30,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위로 10의 선을 그리기 위해 0,1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른 후 왼쪽으로 30의 선을 그립니다. 마이너스 30,0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로 10의 선을 그리기 위해 0,-10을 입력하고 ESC 키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면 사각형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좌표는 극좌표입니다. 앞서 설명한 절대 좌표와 상대 좌표는 늘 X, Y의 좌표를 입력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고 특정 각도로 특정 거리를 입력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0에서 X축과 30도의 각도로 길이가 20인 선을 그리려고 한다면 10,10의 반대쪽 점은 좌표로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 좌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거리인 20을 먼저 입력한 후 각도의 값을 입력하기 전에 각도를 입력한다는 의미로 보다 작음을 입력하고 각도인 30을 입력합니다. 선 버튼을 누른 후 첫 번째 점으로 절대 좌표 10,10을 입력합니다. 10,10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20의 길이와 30의 각도를 입력하고 20은 30보다 작음을 입력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ESC 키를 눌러서 명령을 종료하면 10,10에서 30도의 각도로 길이 20인 선이 완성됩니다. 각도를 재는 기본 설정은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재며 시계 방향으로 재야 할 때에는 음수 기호를 사용합니다. 즉 30도와 마이너스 330도는 같은 각도를 의미합니다. 오토캐드로 정확한 객체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좌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는 원점을 기준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절대 좌표와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입력한 지점을 임시 원점으로 입력하여 보다 쉽게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상대 좌표가 있으며 보다 쉬운 입력을 위해 사용하는 극좌표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기능인 선으로 사각형을 그려보면서 오토캐드의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이나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앞에서 간단한 객체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토캐드로 뭔가를 그린다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정확한 크기, 의도된 방향으로 제도를 한다는 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객체를 그려내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 기능인 선 기능으로 왼쪽 아래의 꼭지점이 0,0 그리고 가로가 40, 세로가 20인 사각형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토캐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선 좌표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0,0인 원점으로 설정해 두고 그 0,0을 기준으로 해서 화면엔 모눈이 쫙 펼쳐져 있고요. 각 점에는 1,1, 2,1, 3,1 등등으로 이미 좌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좌표를 절대 좌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면을 그리는 설계자가 사람인 이상 도면에 미리 구성되어 있는 좌표들을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미 그려져 있는 객체들의 각각의 꼭지점에 대한 좌표를 머릿속에 다 넣어 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한 좌표계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사용자가 입력한 점을 임시로 0,0으로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 입력할 점의 좌표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상대좌표입니다. 상대좌표를 사용할 때는 마지막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0,0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얼마, 위로 얼마 이렇게 정확한 값을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좌표를 다 몰라도 객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좌표가 더 편하고요. 오토데스크, 오토캐드의 좌표의 기본 값은 더 편한 상대좌표가 기본 값입니다. 왼쪽 아래의 점이 0,0 그리고 0,0에서 오른쪽으로 40, 위로 20인 크기의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선 선을 일단 클릭해 줍니다. 첫 번째 지점으로 0,0을 입력을 해야 할 텐데 기본값은 상대좌표이기 때문에 그냥 0,0을 입력하면 사용자가 마지막에 입력한 점이 입력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컴퓨터한테 나 이제부터 절대좌표 입력할 거야. 나 지금 절대좌표 쓸 거야. 라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요. 그 신호로 샵을 사용합니다. Shift와 숫자 3번을 동시에 눌러서 샵을 입력해주면 지금 입력하는 좌표는 절대좌표가 됩니다. 원점인 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원점에서부터 객체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위로 20, 높이가 20, 위로 20을 입력하기 위해선 요 0,0이 기준으로 X축 좌표는 변하지 않고 Y축으로만 20 커진 값을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0, Y축으로는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위로 20인 선이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가로로 40, X축으로 40만큼 옮긴 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마지막에 입력한 이 점이 0,0이고요. X축으로는 40, 그리고 높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0을 입력해주면 가로로만 40만큼의 선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엔 다시 마지막에 입력한 이 점이 임시 0,0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20, Y의 음의 방향으로 20, 0, 마이너스 20을 입력해주면 아래로 20의 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을 입력하면 되는데 물론 마이너스 40,0을 입력을 해도 되지만 절대좌표를 한 번 더 써보기 위해서 샵을 입력하고 0,0을 입력한 뒤에 엔터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ESC를 눌러서 선 기능을 종료하면 왼쪽 아래 꼭지점이 원점이고 가로로 40, 세로로 20인 사각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상대좌표와 절대좌표를 사용하면 정확한 길이로 객체를 그릴 수가 있는데 늘 XY 좌표 값을 모두 입력하기는 좀 많이 귀찮죠. 게다가 상대좌표와 절대좌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각도로 특정 거리만큼을 입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X축에서 30도의 각도로 길이가 10인 선을 긋고 싶다라고 할 때 상대좌표나 절대좌표만으로는 절대 정확한 좌표로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극좌표라는 좌표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배운 두 개의 좌표계는 X, Y의 값을 입력하는 반면 극좌표는 거리와 각도를 입력해서 객체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제도 방법입니다. 선을 입력한 뒤에 임의의 지점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커서를 움직이게 되면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을 따라서 선이 그어질 형태가 미리 보기로 나오고, 그리고 그 길이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요. 각도도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거리와 각도, 이 두 개 값을 사용을 하는 걸 극좌표라고 하고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다 보면 의문이 가지는 게, 길이는 꼭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리고 각도는 정수로만 나타나게 되는데 움직임은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미리 보기로 나오는 각도와 길이의 값은, 길이는 소수점 넷째 자리, 각도는 정수로만 나타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서를 조금 움직여도 각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시되는 각도와 길이는 얼추 이렇다 라는 걸로만 인식을 하셔야지 정확히 이렇구나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오차가 반드시 생기게 되고요. 정확한 값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리와 각도 중에 먼저 활성화되어 있는 건 거리 값입니다. X축 좌표로 30도만큼 길이가 10인 선을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길이를 먼저 입력하게 됩니다. 10을 입력하면 길이 쪽에 10이 타이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해줘야 되는데, 이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도 표시인 각도를 입력해주는 겁니다. 제도 표시 중에 각도 표시, 그 각도 표시를 키보드에서 찾아보면 쉼표, 키보드의 쉼표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입력할 때에 기재되는 괄호 표시가 가장 가깝습니다. 때문에 각도를 입력할 때는 요 각도 표시와 가장 유사한 Shift 쉼표, 그러니까 요 괄호 표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입력하면 바로 각도로 넘어가서 30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각도가 30이고 길이가 10인 선이 제도됩니다. 요 각도 표시 말고 다른 방법은 일단 거리를 입력하는 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탭을 눌러줍니다. 탭 키를 누르게 되면 각도 표시를 직접 입력할 때랑은 조금 다르게 표시되는 게 조금 다르죠. 여기에서 각도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10만큼 30도의 각도로 선이 그어지는데, 길이를 좀 수정하고 싶다 할 때 다시 한번 탭을 누르면 각도가 30도로 고정되고 길이를 변경할 수 있게, 몇 번이고 변경할 수 있게 탭으로 옮겨가면서 객체를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엔터를 누르면 정확하게 거리가 10 그리고 각도가 30도로 객체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거리와 각도로 제어를 하는 방법을 극좌표라고 하고요. 이제 더 오토캐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 객체 스냅 그리고 좌표계를 살짝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이 극좌표는 굳이 각도까지 다 정확하게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도는 지금 상태에서 거리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커서 방향이 각도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 각도 입력하는 건 컴퓨터한테 맡기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옮기고 거리값만 20하고 엔터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의 방향대로 선이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이때에도 사용하는 값은 극좌표라는 좌표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